몇 명이 차차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스트럭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인프라스트럭처는 이건 지식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수 있고 그 지식을 소비하는 층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간에서 뭐 변환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주는 에코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문 지식을 만드는 생태계 그리고 그걸 전달해주는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 웹 2.0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인텔리전스하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각각 예를 좀 보고요. 그 파이낸스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고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구글 지메일을 쓰시는 분 많이 계시죠? 지메일 쓰시는 분? 네, 꽤 많으시네요. 지메일은 한번 써보세요. 다른 분들도. 써보시려면 지메일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어카운트를 만들어주죠. 근데 지메일에서 제가 예를 들어 제 친구한테 나 너무 요즘 골프를 치는데 드라이버 거리가 너무 안 나가. 이렇게 말을 쓰면은 그 옆에 광고가 붙어요. 그죠? 그 광고가 어떻게 붙냐면은 골프 채 선전하는 회사, 캘러웨이나 뭐 그런 회사들 광고가 나오고 또 레슨에 대해서 광고가 나오고 거리 들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쭉 붙죠. 그걸 누르는 즉시 그 광고 회사에서 구글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죠. 텍스트를 사람이 보면은 이메일이니까 프라이빗 정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법에 걸리죠. 근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텍스트를 다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광고를 옆에다가 저절로 붙게 하는 거죠. 예전에 그 구글에서 나오신 토크가 있었을 텐데 이 구글은 이걸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정보를 잡아서 그때 필요한 것을 딱 즉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모바일을 했으면 모바일 움직이는 걸 잡아서 그 옆에 그 가게들을 바로 쏘아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로 저희가 하는데 어떤 린제이라는 어널리스트가 말하기를 가장 경쟁력 있고 롱텀으로 위너가 될 수 있는 사이트 2개를 골라라. 회사 2개를 골라라. 그러면 아마존하고 구글이에요.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인텔리전스를 이제 금융에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 금융회사는 보면은 제일 앞단에 고객이 있고, 그죠?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그 채널을 통해서 상품을 사죠. 그리고 이제 그 전체를 매니지하는 그 경영 관리가 있고, 그게 이제 밸류 체인이잖아요. 그 각각에서 볼 때 고객을 보면은 고객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 캐치를 하려면은 단순히 그 고객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분석해서 이 사람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죠. 아주 그 행태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죠. 그런 상품을 전달을 해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커스터머 인텔리전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 그 채널인데 채널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예를 들면은 ATM이 있고 브랜치가 있고 지점이 있고 그죠? 콜센터가 있고 모바일이 있고 그 다음 요즘 IPTV 같은 것들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채널이 너무 많은데 이 채널 간에 고객이 어디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일한 일을 다음에서 연결해서 다른 채널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널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이 채널이 많은 멀티 채널을 가지고 인티그레이션을 해주는 심리스하게 아무 끊어짐 없이 해주는 그 채널 인텔리전스가 필요하고 이 프로덕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프로덕이 기본적으로 많은데 그 프로덕을
묶어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들어주는 번들링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러한 프로덕트 인텔리전스에는 이제 매칭하고 번들링 이런 것들이 있고, 경영 관리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경영 관리 입장에서는 항상 코스트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 아니면 속도를 늘리는 방법, 그게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금융회사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하나하나에 보면은 이제까지의 금융이라는 것이 그 단순하게 그 거래를 서포트하는 개념에서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만들어주는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인텔리전스가 필요해야 창조적인 금융을 경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텔리전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방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텔리전스는 예를 들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보면 이제 저장 창고죠. 정보의 저장 창고에서 뽑아서 딱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인텔리전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 경영에서 수익으로 이게 연결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요구사항들 있죠.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 요구사항대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을 함으로써 수익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어가지고 그걸 개선하는 사이클이 다 형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 프레임워크에는 단순 IT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비즈니스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석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보 수집, 그 정보를 가공해서 만든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그러한 프로그램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를 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컴피턴시 센터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컴피턴시 센터는 이 가지고 있는 게 프레임워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단인 조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중요하지만 만드는 방법도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인텔리전스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두 번째 토픽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프라스트럭처를 말씀드리려면 웹 2.0을 꼭 알아야 돼요. 여기서 위키피디아는 굉장히 많이 써보셨죠. 위키피디아를 써보신 분은 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금융이나 IT 쪽에 이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위키피디아.